네, 오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치 투자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할지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중장기 전략과 종목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뉴페이스 등장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때마침 이렇게 또 특별한 날에 와주셔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먼저 대표님과 함께 뉴스를 통해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헤드라인을 준비해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 1등 반도체 국가를 육성하겠다,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SK하이닉스도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밸류체인단으로 모두 다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지 대표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이러한 온기 확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굴곡은 있을 순 있어도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우리가 이제 대선을 하기 전에 정치인 테마주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러면은 각 후보들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 그리고 그게 정책 테마의 어떤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바로 그 중에 공통점이었던 게 반도체였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끝나는 사이에서도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총 1위로 복귀하면서 140달러대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이제 선거를 하기 전에 SK하이닉스를 찾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상당 부분 이끌어낸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더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많이 알려진 그리고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들도 오늘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잘 육성을 하겠다, 그동안의 명성을 더 단단하게 굳히겠다라는 포부를 들은 만큼 시장에서도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우리가 잡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해보시죠. 아이텍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약간은 생소한데 또 대표님께서 어떤 쪽을 바라보고 계실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AI 칩, 풍부한 현금. 이 두 가지를 보면 정말 경쟁력이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국내 유일 AI 칩은 뭘까요? 네. 국내 유일 AI 칩을 테스트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는 AI 투자와 확대와 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 증시에서는 이에 발맞춰서 퓨리오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가장 가파른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현재 170여 개의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디벡스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 이번에 이제 대만에 가서도 그런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해외 기업하고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기업이 그 기업과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디벡스의 첫 AI 반도체 DXM1이라는 거를 이 회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산업별 매출 비중은 이런 AI 칩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모바일, 컨슈머 다양한 산업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테스트하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AI 반도체는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은 실장 테스트라는 거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웨이퍼 테스트는 프로프 카드 위에 핀을 내려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불량률 그리고 결국은 수율과 연결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이유는 AI 반도체 테스트의 V93K PS5000이라는 장비를 이 회사가 두 대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은 제가 이 회사에 직접 가서 촬영을 한 건데, 저 장비와 프로그램을 세팅하는데 한 대에 드는 비용이 7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그거를 2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 장비는 엔비디아도 사용하는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로 인해서 올해 한 대, 내년 총 5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방금 드린 얘기를 들었을 때 궁금증이 아마 하나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럼 저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해본 개발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퓨리오사 관련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력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볼 텐데, 풍부한 현금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지금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자회사를 매각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지금 나오는 자회사들 네오엠프라, 동우텍, 리드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본업으로서의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지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난해 말에 한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현금을 32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현금이 약 1,100억 원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300억 원 정도 수준이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풍부한 현금이라는 거는 안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은 1분기에 어땠냐를 보면은 이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순이익은 흑자를 보였는데, 왜냐하면 아직은 그 업황에 대한 그런 시기적인 시간의 필요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그런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쪽에 결국은 다 칩이 들어갈 거고, 칩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칩에서 불량이 나지 않으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테스트 기업들에 대한 부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 회사는 실적에 대한 이런 경쟁력도 있고 풍부한 현금도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고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텍에 대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어느 가격 라인에서 잡는 게 가장 이득일지 가격 밴드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텍이 사실 오늘 장에서 장 초반부터 한 1%가량 오르긴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가격 밴드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사실 지금 측면에서는 과거에 주가가 높았을 때가 지금보다 회사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했던 모습이었고, 지금은 네. 더 좋아졌는데 주가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도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 정도는 한 8,000원 정도로 보시되, 대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또 무너질 수 있는 업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대외적인 변수를 우리가 고려하면은 리스크주의 구간 한 5,000원 정도로만 좀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구간은 한 5,000원 선, 그리고 한 8,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곧바로 이어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또 하나의 종목,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크린텍 나와 있는데, 한성크린텍의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잡아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초순수라는 키워드 주셨고요. 두 번째는 최대주주. 일단 초순수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제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반도체 얘기할 때 이제 방송이나 어디든 소재, 부품, 장비 얘기는 하는데 사실 물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회사를 가서 IR을 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초순수라는 거는 매우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물의 전기 전도도나 입자수, 생균수 등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한 고순도의 용수를 뜻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한국초순수학회의 자료고요. 이게 반도체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화학, 제철 같은 정말 여러 산업에 그냥 다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식각이나 연마하는 이런 공정 전후에 웨이퍼를 세정하는 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글로벌 물산업 조사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는 글로벌 초순수 시장 규모를 2022년 약 30조 원에서 2040년 약 48조 원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을 전망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구나라는 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초순수 국산화 국책과제 수행 기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초순수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초순수와 관련된 특허의 3분의 2를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의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과거 한일 무역 분쟁에 있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였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게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국산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자각이 계속되면서 좀 많은 부각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과거 SK실트론에 약 836억 원 규모의 초순수 EPC 사업을 했고요. 삼성 E&A라는 기업에 2천억 원이 넘는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 5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런 초순수와 관련된 장비가 들어간다면은 이 한성크린텍이라는 기업도 충분히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커질 때 가장 필요한 기술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는 최대 주주들의 공개 매수라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최대 주주가 계속해서 매수하겠다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대주주들이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사야 되면 미리 사야 된다라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들이 4월에 잇따른 공시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들이 주식을 왜 산다고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좋으니까 사겠지, 앞으로 올라가니까 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주요 주주인 JSI 컴퍼니나 ESS 글로벌, 아이즈비전 같은 기업들이 지분의 2%를 공개 매수했고, 이 회사는 그러면은 실적은 어떨까를 보면은 지난해 빅베스를 반영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1분기에는 재차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 시장의 우려를 일축을 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꾸준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 산업에서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동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미리 잡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성크린텍 가격 밴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무리가 있는 수준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근데 과거 좀 내려왔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 2,200원 정도,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한 1,300원 정도로 짧게 좀 잡아보시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향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한성크린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한 2,2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확인해봤고, 오늘 이렇게 처음 등장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때마침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한 이후니까 앞으로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그 부분만 조금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시장에서 오늘 오르는 섹터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PBR 아니면 증권주 그 외에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그런 많은 관심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따라잡기는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뉴스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증시가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좀 부담스러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그런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종목들에만 집중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차기 대통령이 이끌어갈 산업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안에서 결국 더 실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보지 말자가 아니라 많이 올랐으면은 그럼 뭐 조정의 이런 기회를 노리든 아니면은 분할로 매수하는 접근을 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히 시장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